우리가 사는 아파트, 돈을 맡기는 은행, 또 여행 갈 때 들르는 공항까지 정말 많은 곳에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경비원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그분들의 자격과 신뢰는 과연 누가 보장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경호원을 경호하는 시스템, 대한민국 경비어법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총 5단계로 나눠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경비 업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왜 아무나 경비회사를 차릴 수 없는지, 그 까다로운 허가 조건도 짚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 핵심 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의 세계,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신뢰의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경호원을 경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민간 경비의 힘은 점점 커지는데 그 힘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장치가 없다면 좀 불안하겠죠? 바로 그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 질문 사실 되게 오래된 질문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나왔던 고민이죠. 우리를 지켜준다고 권한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이 그 힘을 나쁜 데 쓰면 어떡하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 해답이 바로 경비업법입니다. 이 법은 일종의 품질 보증서 같은 거예요. 차격이 안 되는 부실한 업체는 아예 시작도 못하게 걸러내고 또 검증된 전문가들만이 경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죠. 그럼 경비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걸까요? 그냥 서서 지키기만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이 경비 업무를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할 대상도 막아야 할 위험도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법을 보면요. 경비 업무를 총 6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시설 경비고요. 돈이나 귀중품을 옮길 때 지키는 호송 경비, 그리고 특정 인물을 보호하는 신변 보호가 있죠. 또 센서 같은 걸로 멀리서 감시하는 기계 경비나 콘서트장 같은 곳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혼잡 교통유도 경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감이 필요한 마지막 하나, 바로 국가의 심장부를 지키는 특수경비입니다. 이렇게 분야가 세세하게 나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법은 아주 명확한 자격증을 요구하는데요. 그게 바로 허가라는 이름의 아주 까다로운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 바로 돈입니다. 최소 자본금이 1억 원이에요. 와, 꽤 큰 돈이죠? 근데 왜 이런 조건이 붙을까요? 이건 단순히 회사가 돈이 많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일은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물론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라면 너무 간단하겠죠? 법은 사람과 시스템도 꼼꼼하게 봅니다. 자격을 갖춘 경비원은 기본이고요. 이 경비원들을 교육하고 감독할 전문가, 바로 경비지도사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여기에 경비원들을 훈련시킬 시설이랑 제대로 된 장비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비로소 경비업 허가를 신청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반 경비와는 뭐랄까,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특수경비, 이름부터가 특수하잖아요. 정말 특별한 임무를 받습니다.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들, 말 그대로 국가 안보와 경제의 심장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거죠. 그 차이는요, 숫자를 보면 바로 와 닿습니다. 일반 경비업체보다 자본금은 3배, 전문 인력은 2배 이상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회사가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선 훨씬 더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법의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렇게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은 업체들. 그럼 이제 끝일까요? 과연 이 회사들이 처음에 그 마음, 그 높은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법은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건 끊임없는 검증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허가를 받은 다음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한번 자격을 줬다고 그걸로 그냥 끝?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고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경비업법이 숨겨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 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피할 수 없는 강제적인 의무라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 습자 2. 이게 핵심입니다. 1년에 최소 2번 경찰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점검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장비에 문제는 없는지, 보안 계획은 잘 지켜지는지. 이건 그냥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곳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 점검은 그냥 서류 몇 장 확인하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 숨쉬는 시스템인 겁니다. 왜냐? 국가 중요 시설의 보안은 단 한순간도 느슨해져서는 안 되니까요. 이 법적 의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경비업법, 특히 1년에 2번 꼭 점검해야 한다는 이 조항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가치를 법이라는 단단한 틀로 꽉 잡아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단단해 보이는 신뢰의 고리가 툭 하고 끊어진다면 그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누가 또 어떻게 지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